바둑레시피의 정다원입니다. 지난 시간 강한 곳에 가까이 가지 마라 라는 격언에 대해서 배워봤었죠. 오늘은 두터움을 집으로 만들지 말라 라는 격언을 배워볼 텐데요. 얼핏 들어서는 전혀 상관없는 격언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한 격언은 두터운 쪽에 가까이 가지 말라, 즉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두터운 곳에 가지 말라는 뜻이고요. 또 한 격언은 두터움을 집으로 만들지 말라, 즉 공격을 할 때 두터움을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격언은 이어지는 격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흔히 보이지 않는 집을 바둑에서는 두터움이라고 하죠. 그만큼 이 두터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큰 집이 될 수도 있고 공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두터움을 집으로 만들지 마라, 그림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요? 두터움을 집으로 만들지 마라라는 격언은 두터움은 공격을 할 때 사용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그림으로 한번 배워볼까요? 지금 양쪽에 똑같은 모양이 있죠? 이렇게 도형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두터움이라고 합니다. 두터움을 집으로 만들지 마라라는 격언은 두터운 쪽에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터운 쪽으로 상대방을 몰아서 궁지에 모는 것을 뜻하는데요. 만약에 두터운 쪽에서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서 공격을 한다면 백은 머리를 내밀 수가 있죠. 계속 밀어도 이렇게 나가면 그만입니다. 흙은 이 변에 있는 흙돌이 약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공격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모습입니다. 이쪽으로 막으려고 해도 똑같이 나가서 이것은 계속 백이 머리를 내밀 수 있는 모양이 되는 거죠. 두터움이 있는 이 벽 쪽에서 공격을 하니까 이렇게 백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죠. 네, 이것은 방향차고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쪽에서 벽 쪽으로 모는 모양으로 살펴볼까요? 지금 이쪽이 벽인데요. 한번 이쪽에서 공격을 해보도록 할까요? 그렇다면 백이 똑같이 나오려고 해도 이렇게 막아두면요, 젖히는 것은 이렇게 끊을 수가 있습니다. 이 흙돌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단수 치는 것도 가만히 나가두면 더 이상 이 백 두 점이 나갈 곳이 없네요. 이렇게 두터움을 활용해서 공격을 할 때는 자신이 강한 쪽으로 상대방을 몰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나와도 아까처럼 이렇게 막아서요, 두텁기 때문에 더 이상 도망갈 구멍이 없죠. 모양을 통해서 보셨듯이 이렇게 자신의 두터움을 가지고 공격을 할 때는 자신의 벽 쪽으로, 즉 두터운 쪽으로 몰아가는 것이 일치입니다. 아까 모양을 통해서 이제 두터움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아셨죠? 그렇다면 벽으로 몰아치는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바둑판을 보시죠. 네, 지금 이 흙돌들이 세력권에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백이 A로 들어온 장면입니다. 흙은
이렇게 몰아칠 수도 있겠고 이쪽에서 몰아칠 수도 있겠죠. 먼저 이쪽에서 몰아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그렇다면 백은 이렇게 벌려둡니다. 흙도 붙여놓고 한 칸 뛰는 정도인데요. 백이 이렇게 한 칸만 뛰어두더라도 이 백돌들은 안형이 충분해서 더 이상은 공격을 받지 않는 모습이네요. 흙이 늦게나마 이렇게 이 흙 진영을 넓힌다고 해도 이것은 두터움에 비해 너무 중복입니다. 네, 지금 이쪽 방향에서 A를 공격하는 것은 벽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벽에서 몰아붙인 모양이죠. 이것은 방향이 틀렸습니다. 지금은 이쪽에서 공격을 해야 하는데요. 두터움이 있는 쪽으로 몰아가는 원리입니다. 백이 이렇게 두 칸으로 벌려둔다면 하나 씌워놓고 백이 이렇게 두 칸으로 벌려둔다면 하나 들여다보고 붙여서 백도 끼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빠져두더라도 이 흙이 걷잡을 수 없이 두터워졌죠? 이것은 백이 망한 겁니다. 네, 이쯤에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게 있는데요. 지난 시간 강한 곳에 가까이 가지 말아라는 격언으로 공부해봤는데요. 벌릴 자리가 마땅치 않을 때는 어떻게 둬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그때는 중앙으로 띄워둬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흙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변으로 벌려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백도 중앙으로 띄워두는 게 최선입니다. 흙이 계속 한 칸 뛰면 백도 한 칸을 띄워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서로 최선인 거죠. 백이 중앙으로 띄었다고 해서 완벽하게 정리가 된 것은 아닌데요. 흙은 계속 들여다보고 씌워서 공격을 계속 노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만 해놓고 손 빼고 큰 자리를 두다가 나중에 엿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상대방이 자신의 두터움 속에 들어왔을 때는 두터운 쪽으로 몰아야 한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이렇게 자신의 돌이 두터울 때 상대방이 들어왔을 때 그때 벽으로 몰아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 번 더 그 상황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로 백이 들어온 장면인데요. 지금 이쪽의 흙돌들이 굉장히 두텁죠. 흙은 이쪽에서 공격을 할 수도 있고요. 이쪽에서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쪽에서 공격을 해볼까요? 이렇게 공격한다면 백도 두 칸으로 띄워두겠죠? 그러면 아까와도 비슷한 모양인데요. 흙은 붙여두고 이렇게 띄워두는 정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모양은 안형이 충분해서요. 절대로 공격당할 돌이 아닙니다. 또 이 정도 띄워둬야 하는데 어쩐지 흙의 두터움에 비해 두 칸만 벌린 것은 흙이 좀 신통치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자신의 두터운 쪽으로 몰아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바로 이쪽으로 공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백도 이렇게 두 칸을 벌려두는 것은
흙이 너무 두터운 쪽에 가까이 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여다보고 붙여가서 백도 끼우고 있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늘어두면 백도 이렇게 끊는 정도이지만 흙은 계속 단수치고 막아서 세력을 키워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백이 받지 않고 이렇게 뛰는 것은 이렇게 막혀서 너무 통렬하게 연결이 끊겼기 때문에 이것도 백의 실패고요. 백도 여기서는 변에 벌려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칸을 띄워두는 것이 정수인데요. 이렇게 자신의 두터움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공격할 때는 두터운 쪽으로 몰아가야 합니다. 두터운 쪽에서 공격을 했다가는 상대방의 타개도 잘 되고 자신의 두터움도 너무 중복이 돼서 그것은 실패가 되기 쉬운 거죠. 아시겠죠? 이제는 벽으로 상대방을 몰아가세요. 상대방을 두터움으로 몰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는데요. 그렇다면 두터움으로 몰아가지 않고 다르게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을 통해 살펴보시죠. 네, 지금 흑돌이 역시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지금 백이 귀에 이렇게 나를자로 걸침을 해왔는데요. 흑은 이 백을 공격하는 방향을 A와 B로 둘 수가 있겠죠. 일단 이 두터움을 집으로 만들어 볼까요? A로 둔다면 가능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백도 이렇게 나를자로 교환을 해두고요. 3-3으로 들어갈 겁니다. 일단 백은 흑의 실리를 빼앗으면서 안정을 한 상태고 흑도 변에 집을 짓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이 4점이 굉장히 두터웠던 거에 반해 지금은 4칸밖에 집이 되지 않았죠. 이것은 너무 중복입니다. 그리고 백이 이렇게 젖혀가는 것까지 나중에 선수한다면요. 오히려 백집이 더 늘어난 결과네요. 이것은 너무 중복이고요. 지금은 B로 두어야 하는데요. 이때 백이 3-3으로 두는 것은 막아서 이 정석은 다 아실 테죠. 네, 이렇게까지 되고 보니까 이제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흑이 세력을 키워갈 수가 있네요. 이건 역시 백의 실패입니다. 백도 지금 3-3으로 들어갈 여유는 없고요. 중앙으로 한 칸 띄워둬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흑도 받아두고 백이 뛰어갈 때 이 정도로 받아두면 백은 아직 못 살아있는 모양이죠. 아마 계속해서 공격을 받을 거고요. 아마 이 공격을 당하면서 속수를 둬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흑은 자연스럽게 두터워질 것이고 또 다른 곳에서 두터움을 이용해서 집을 지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까 두터움을 노골적으로 집으로 만들었을 때와 비교를 해보시죠. 네, 이렇게 두었는데 백이 집을 많이 차지하고 흑도 물론 집을 차지했지만 너무 중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이렇게 두터운 방향으로 몰아가지 않고 만약에 두터움을 집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중복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두터움에 들어왔을 때는 두터움으로 몰아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아까 모양을 통해서 두터움을 집으로 만들려고 하면 중복을 면할 수 없다는 걸 배웠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굉장히 두터운 모양에서 또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흑돌이 너무 두터운데요. 백이 이렇게 날일자로 들어온 모습입니다. 이것을 집으로 지으려고 한다면 이런 날일자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백이 하나 밀어두고 가볍게 한 칸만 뛰더라도요, 흙은 계속 집을 지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백도 교환을 하고 이 정도로만 뛰어둬도 왼쪽의 흙이 8번을 늘었는데요. 그동안 백은 능률적으로 돌을 두었죠. 이렇게 8번이나 늘어둔 두터운 모양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한 겁니다. 이것은 흙이 너무 당했고요. 너무 중복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날일자로 집으로 짓는 수는 역시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배웠다시피 지금은 이 흙돌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깊게 들어온 백을 혼내줘야 할 때입니다. 이쪽으로 몰아가 볼까요? 그렇다면 백도 더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흙도 이렇게 씌워갑니다. 밀어도 늘어두면 날일자로 나오는 것도 역시 한 칸만 띄어둬도 막히게 되죠. 백은 어떻게 해서든 이 안에서 삶을 찾아야 하는데 얼핏 보기에도 사는 게 쉽지가 않아 보여요. 그리고 만약에 산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속수를 두고 악수를 둬서 흙만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두터운 모양에서는요,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두터움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두터움은 공격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걸 배웠는데요. 두터움을 집으로 만들지 마라. 이 격언도 예외가 있습니다. 바둑판에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 바둑은 이세돌 구단과 최철한 구단의 일국인데요. 지금 흙 진영이 굉장히 두텁죠. 아까 배웠던 격언대로라면 이것은 집으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한 수로 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흙이 여기서 한 수로 이 흙집을 완벽한 집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으로 둔다면 일단 중앙으로 백이 들어오는 수는 없어졌죠. 이런 식으로 붙여오는 수도 뒤에서 막아두면 그만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집을 짓지 않고 이 백 한 점을 공격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공격한다면 백은 이렇게 뛰어들어올 겁니다. 흙은 그때 막아야 하는데 아까 흙이 날일자로 들어온 모양보다 훨씬 더 집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100A는 잡혀있는 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날일자로 두는 것이 이 모양에선 최선이었습니다. 어떤가요? 두터움을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는 격언. 거의 대부분이 맞는 격언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한 수로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예외의 경우가 됐는데요. 바둑을 두다 보면 예외의 경우는 꼭 한 번씩 생기기 마련이지만 격언이라는 것이 원래 많이 나오는 형태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격언으로 외워두시되 상황에 맞게 두시는 게 맞는 겁니다. 네, 오늘은 두터움을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는 격언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두터움은 집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할 때 사용해야 된다는 거 배웠고요. 네, 그 뜻은 상대방이 두터움에 들어왔을 때 두터운 곳으로 몰아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방향을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두터움을 집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배웠죠? 두터움 모양을 억지로 집으로 만들게 되면 자기 집이 중복이 되기 쉽습니다. 중복이라는 것은 돌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많은 돌을 투자해서 조금밖에 집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외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걸 배웠는데요. 두터움을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는 격언이 대부분 맞지만 단 한 수로 자신의 집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 때는 그때는 집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 그것도 꼭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